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월요일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특징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0.6%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별 차이가 없는 3,30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몇몇 종목들을 더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는 0.37% 상승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나 현대차증권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지난 이틀 동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0.3%의 상승과 함께 조금은 하락 추세가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0.8% 하락이 나왔고 24만 1,000원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거래대금을 살펴봐도 과거에 비해서 오늘은 거래대금이 꽤나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을 보신 것처럼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좋았고 IT 소부장들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주 대부분이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미약하지만 상승이 나왔고 직전 거래를 살펴봐도 5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거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지 못한 것 같고 최근 구간은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 HMM, 휠라홀딩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두산인프라코어, S오일, 현대건설, 금호석유, 펜오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별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섬유의복 쪽에서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종이 목재, 증권, 건설, 또 보험, 의료 정밀 이런 업종에서 1% 이상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28일은 중간 배당 그리고 2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시가 나온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았고 새롭게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이 배당 기준일인데 내일 공시가 발표될 수도 있고 7월달이 넘어서 그때 중간 배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차 관련해서도 중간 배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 아직은 이런 공시는 없었지만 100% 중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배당 기준일, 배당락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후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영상 댓글을 보니까 삼성전자 배당과 관련해서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은 시장이 끝나지 않아서 제가 삼성전자 현재가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81,600원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당 361원이고 이 분기 배당금을 연간으로 4번 곱해서 연간 배당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주당 1,444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당 배당금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약 1.7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일이 배당락이고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분기 배당 혹은 중간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맞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정말 이 분기 배당과 중간 배당 이 배당만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금의 최소한 억 단위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주당 배당금이 361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7%고 분기로 환산하게 된다면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나는 정말 삼성전자를 적금 들듯이 꾸준히 가져갈 것이고 또 수량을 모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배당 수익률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배당을 보고 투자할 때는 특히 삼성전자만큼은 오늘 사서 내일 매도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말 배당을 지급하는 금융주들, 은행주, 보험주, 혹은 증권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말이 되었을 때 배당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과거의 삼성전자 배당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발췌했던 것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7년 동안의 배당 내역인데,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이 아닌 중간 배당, 즉 1년에 2번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측을 한번 보세요. 주당 배당금 가장 과거인 2011년 한번 살펴보면 1년에 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8,000원. 지금과 비교해보면 많은 금액인데 이 당시에는 50대 1로 액면분할 하기 전이니까 배당도 50대 1로 나누기 50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2011년도 당시에는 주당 배당금이 1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시에는 주당 배당금이 160원이 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이 연간 기준으로 1,444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배당금이 무려 주당 10배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011년도 당시 정확하게 10년 전에 주가의 가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10년 전의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10년 전 오늘 이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83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6,44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 오늘 삼성전자를 16,440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연간 배당금은 무려 9% 가까운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연간 배당이 1,440원이었으니까 1,440원 나누기 16,640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약 8.6%의 연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우량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가 지날수록 주주 친화 정책,
배당금이 늘어날 수가 있고 주당 가격까지 주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이 1.7%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거에 매입했고 저가에서 매입했다면 그 배당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배당을 보면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었다면 지금처럼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주가의 상승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이 점을 내다보고 또 이렇게 이익이 증가한다면 분명히 배당 확대는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슈퍼 개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0억, 30억, 50억. 아마도 이렇게 억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3억만 보유하고 있었어도 올해 배당금으로만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8.6%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의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삼성전자와 같이 우량한 기업을 매입해서 배당 수익과 함께 조금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겠다,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배당 투자를 어떻게 활용해 볼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과거 배당 수익 내역을 보시면 2016년 당시 그래도 지난 과거 중에서 이때 배당이 가장 많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을 합산하게 되면 28,500원이 되죠. 그리고 액면분할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적용시켜보면 570원이 됩니다. 지금 주당 배당금과 비교를 해봐도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배당금인데,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주당 배당금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올해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주당 배당금 외에도 특별 배당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 배당을 위해서 단순히 뛰어들 생각이라면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런 전략을 취하고 싶다면 연말 배당 때, 연말 배당은 배당금이 높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서 배당 시즌 전에 약 한두 달 전부터 선침해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 초 대비 부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만큼은 여러분들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10년 뒤 플랜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10년 뒤보다는 당장의 상황,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약 3개월, 6개월 이 정도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먼 시각으로 내가 정말 안전한 적금을 들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배당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아마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배당 수익으로도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큰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갤럭시 Z 폴드 한 달 앞당겨서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기존에는 9월달에 공개가 되었고 판매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공개는 8월 3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8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출시를 할 전망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설레로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과거보다 한 달 앞당겨서 출시가 되었고, 그 당시에 1분기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도 출시일이 빨라진 만큼 우리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출시가 빨라지게 된다면 충분히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까지 덩달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조금은 이슈화 될 것이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조정될 수 있으니까 3분기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주가,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봤을 때도 18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하반기에는 모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특성상 하반기부터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지수 상단, 대보온이 3,500포인트, 이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5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시점이 되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코스피에서 약 20.5%를 담당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게 된다면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내려온 수치거든요. 제가 예전에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25%에서 30% 이 사이를 형성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여전히 압도적이고, 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의 상승, 결국은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코스피가 정말 3,500포인트, 많게는 3,600, 3,700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과연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끌 것인지, 아니면 올 상반기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경기 민감주가 이끌 것인지, 지금 시점과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배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투자,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될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